닥톡 채팅 앱입니다. 쪽지를 보낸 거죠. 저희가 간접적으로 재판에서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좀 독특한 게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를 했고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최근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들을 좀 차례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까지 됐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가 판결문도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이 닥톡 채팅 앱입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이 채팅 앱에서 대화방 바로 개설을 한 다음에 쪽지를 보낸 거죠. 땡뚜아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후에 욕설이나 좀 서로 이랬던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핵심은 여기 부분 때문에 수사를 받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게 됐던 사건입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변호를 했던 주장, 제가 이제 수사 단계부터 경찰부터 초기부터 아예 변호를 시작을 했거든요. 해당 발언의 의미가 다른 뜻이다, 성적 의미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성관계를 말하는 그 단어를 입 짧은 발음으로 했다,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무 별 뜻 없이 마치 외계어처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일부러 첫 대화에서 그렇게 보낸 거다라는 취지도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발언이 성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발언을 우선 전제를 하는 건데 모든 수위의 발언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은 돼야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발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에 이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주장도 아울러 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죄가 있다라고 봐서 검찰로 송치를 했죠. 또 검사도 죄가 있어라고 해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라는 거죠.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약식 기소가 되면 저희가 기록을 모두 확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발언이나 이게 왜 죄가 되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그 이유는 성관계를 말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럼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유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 이런 단계로 이제 논리 구성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논리 구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의미일 수 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이냐라는 데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가 이제 약식 명령이 나오고 저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1심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잘 변호해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요지는 아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적 의미일 수 없고 성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법을 찾아보면 그리고 또 해석론이나 판단 기준을 보자면 음란성 판단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는 것이고 이 죄 명에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아닙니까? 그 음란한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란성의 판단에 관해서는 많은 그런 기준들이 있고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근데 핵심은 노골적이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 성적 발언의 경우 모두 음란죄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 수준 이럴 때는 음란성의 수준에 못 미치고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이 안 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발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같은 연령대 성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한 20대로 보입니다. 그럼 20대 여성들이 같은 연령대 그런 20대 여성들이 이 발언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냐?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그렇지만 판사도 이런 채팅 어플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발언들 20대들이 쓰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SNS나 영화나 저희가 이런 자료들은 일일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재판에서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좀 독특한 게 검사가 항소를 안 했어요. 보통 무죄가 선고가 되면 검사는 거의 모두
뭐 특별하게 이게 뭐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항소를 합니다. 이거 항소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항소를 하고 저희가 항소 안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은 항소를 안 했어요.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럼 수사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주던가. 좀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무죄가 확정이 돼가지고 항소를 안 했으니까 우린 무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 안 해서 확정이 되었고 형사보상 청구, 정확히 형사 비용 보상 청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한 변호사 비용까지는 국가로부터 받아내서 뭐 의뢰인분한테 뭐 비용 일부분 뭐 보전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무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판결문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은 이미 확정이 됐고 공시도 됐습니다. 무죄 판결이 되게 되면 일정한 요구, 피고인이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판결의 요지를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이지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필요한 부분만 가리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법원 부천지원 사건이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를 했습니다. 최근에 선고가 난 거죠. 2022년 9월 달에 선고가 난 겁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공개하기 좀 뭐해서요. 공소사실 어떻게 기소되는가? 다톡에서 2021년 9월 1년 전입니다. 1년이 걸린 겁니다. 1심에서 무죄 받기까지 저희가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댁도 아까 댁도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전송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문제되는 범행 부분만 공소사실에는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 법원에서는 뭐 일정한 법리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이런 법리를 제가 다 의견서에 다 기재했던 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그런 표현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의 혀짧은 소리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닌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노골적 적나라한 표현에 해당할 수가 없다. 수위가. 그리고 해당 어플의 특성도 설명을 합니다. 17세 이상 익명 채팅 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접촉한 사이라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었고 또 다른 성적인 말을 추가로 한 바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더 말을 했다라고 하면 더 결합이 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발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인이고 같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 성별 여성일 경우에 봤을 때 이게 좀 부끄럽거나 좀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느끼는 그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서 무죄고 판결 여지 공시한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별도로 이제 항소가 없어서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뭐 요 발언이면 무조건 무죄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발언 수위 자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의자 조사 받을 때도 굉장히 잘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연락 주시고 또 제안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